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이라고 합니까? 뭐 디올백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전담팀이 어떻게 꾸려지는가를 봤더니 특수부 검사 3명이 긴급 투입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반부패 수사 3부 검사 1명. 이제 이 검사들이 중앙지검 소속의 형사 1부 검사 1명, 반부패 수사 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1명, 또 범죄수익 환수부 검사 1명, 이렇게 해서 3명의 특수부 검사가 추가로 투입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한 것처럼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라.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특수부 검사 3명이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하게 되고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김영란법 있죠.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고요. 다만 검찰에 소환돼서 한번 조사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명품백, 소위 말해서 명품백을 몰카를 이용해 가지고 함정 취지하듯이 함정 몰카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뭐 거의 투척하다시피 한 이 최재형 목사는 목회 활동이 잘 확인이 안 됩니다. 하여튼 최재형 씨는 청탁금지법상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최재형부터 먼저 수사해서 구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인 건 아니거든요.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내가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의 뭐 고향 뭐 관계되는 친구인가 뭐 가까운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그날도 코바나 컨텐츠에 찾아가고 이래서 그 뭐 명품백이라고 합니까? 디올 뭐 파우치 그걸 들이대고 그걸 함정 몰카식으로 시계 안에 몰카를 설치해서 찍어서 한 1년여 넘게 숙성시켰다가 총선 전에 터뜨려진 거죠. 이 총선에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 사건을 처음에 고발한 측이 누구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그죠? 서울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죠. 그래서 이 고발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에 서울 서초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형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았고 금품 일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거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고발장을 넣으면 고발인 조사부터 먼저 하죠. 왜 고발했는지 쭉 들어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을 부르겠죠. 그럼 피고발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니까 또 불려가겠죠. 소환돼서 조사받겠죠. 자, 그러면 백은종 대표가 검찰이 이제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해서 5월 9일 날 검찰 와서 좀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했더니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더니 백은종 대표가 5월 20일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혀가지고 조사 일정이 지금 연기됐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5월 20일이 어떤 날이죠?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는 날입니다. 즉 민주당, 범민주당 계열의 의석수가 지금 182석에서 192석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날이죠. 그래서 5월 20일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밝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일정이 재조율되면은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시민단체가
주거 침입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잠입 취재 혐의로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최재형 씨는 본인이 관여된 사건의 뇌물공여, 청탁금지법상 뇌물공여, 뇌물 디올백 투척, 뇌물공여뿐만이 아니라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재형부터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 그 최보식의 언론, 최보식 전 조선일보에 계셨나요? 이 최보식 주필이, 편집인이 직접 쓴 칼럼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절하지 못한 죄인가? 왜 윤 대통령은 매번 사건을 키우나? 이런 아주 비판적인 칼럼을 썼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서 인정을 하고 짧게 그냥 비판받고 야단받고 지나가면 될 일을 계속 그 사건을 키워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사태가 수습 불가이거나 아주 힘들게 되는 이런 게 되풀이 된다. 왜 이럴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최보식 편집인이 한 칼럼입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 사건도 그때 그 일이 터졌을 때, 작년 11월이죠. 11월에 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터졌을 때 국민들 상당수는 그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다 봤을 때 입장이 없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그런 어떤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 여사 본인이나 아니면 대변인을 통해서 이 최보식 편집인의 지금 워딩입니다. 본인이 부족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아내로서 처신에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면 오히려 대중들은 이 몰카 함정 취재를 한 최재형, 또 그 배후에 있는 서울의 소리, 여기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형사적 사건으로만 판단하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 제기를 최보식 편집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 중에서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스스럼 없고 격의 없이 대통령님, 이번 사건은 사과를 하고 털고 갑시다 라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이런 일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해야 된다는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최보식 편집인의 주장처럼 당초 터졌을 때, 작년 11월 총선 훨씬 전에 터졌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더라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관련 사건은 이번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오히려 함정 몰카 취재했던 그 당사자들이 더 국민들에게 비판적인 여론의 어떤 당사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